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자주 구경하던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30대 후반이고요. 나이 차이는 3살 정도 남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CC였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쑥스럽지만 소위 킹카라고 불리는 여대생이었어요. 잘 웃고 잘 떠들고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동아리 다른 동아리 할 거 없이 많은 남자애들이 저를 마음에 잠시라도 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고 밝은 성격에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 가족 모두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남자친구예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면서 데이트는 자주 못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동네도 같아서 잠깐씩이라도 얼굴 보고 예쁘게 사귀었네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고백했던 선배 동기들에게 남자친구 있다고, 마음은 고맙다고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넘겼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의 남편은 정말 죽자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새학기 맞이 잦은 술자리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정말 죽자고, 말 그대로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에 정신이 없을 때였기에 저와도 자주는 못 봤고 저희 학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도 전혀 없었으니 제가 귀찮아서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한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활발하게 여기저기 다 끼면서 했었는데 그 자리마다 따라오고 어느 남자 선배가 제 옆에 앉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공공연히 제가 마치 자기 여자인 양 행동했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치면서요. 저는 남편이 무섭고 귀찮아서 표현도 한 번 안 했었는데 매일 편지에 이메일에 전화에 아주 집착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때까지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저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남자친구가 다른 대학에 가고 또 군대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안 좋아지면서 이사를 하게 되어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얼굴 한 번 못 보다가 정식으로 헤어졌고요. 그 당시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남편의 구애를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인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서 사귀지는 않고 요즘 말로 썸을 탔었는데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중내에만 하고 그 동기 불러내서 주먹 다짐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일인데도 그때의 곤란함이 떠오르네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 못되게 굴었어요. 그렇다고 막 대한다던가 부려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눈길도 안 주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가시도 찐 표정으로 쳐다봤고 그 사람 있는 자리는 안 가고 어쩌다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있으면 그냥 나오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경기 타고 정말 폭삭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 잘못 쓰신 것도 있고요. 진짜 저희 세 식구 단칸방으로 이사갈 정도였어요. 저는 학업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고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중풍이 오셔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일을 가신다고 하셔서 가셨다가 다치시고 아무튼 저의 20대는 돈에 학을 떼면서 보냈던 것 같네요. 자세한 얘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대학 졸업도 못하고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 대학교의 친구들의 선후배들 다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지금의 남편이 제일 많이 나서 일을 해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빚이 많아서 부모님 형제분들하고는 거의 등진 상태였고요. 저 역시 외동이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저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 늦게나마 대학 졸업도 하고 동창회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뒤풀이에서 남편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은 번듯한 사업하고 있었고 다음에 만나서 안 되겠다고 하니 뭐가 문제냐고 너 힘든 거 다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했고요. 저도 한결같은 그 사람 마음에 같이 울고불고 했어요.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 없다고 행복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아무것도 해올 것 없다고 남편 집에서 반대가 좀 있었지만 남편이 내가 준비한 거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줘서 혼수 제가 한 것처럼 시댁에 말하고 결혼했었어요. 너무 지친 상태였고 너무 오랜 시간 좋아해준 사람이라 아직도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우리 와이프는 10년 짝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럼 다들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이후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크게 몸살을 앓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부터 거의 결혼식 이후 2주를 끙끙 앓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 1, 2년은 잘 대해줬는데 밤만 되면 돌변했습니다. 맨날 비싸게 굴더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하지 말라고 해도 컨트롤을 못하더라고요. 1, 2년이 지나니까 평소에도 제가 남편에게 가끔 애교를 부리거나 보통 아내들이 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진짜, 그치? 당신이 내 집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제가 정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상처받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잘해주기 위한 모습을 은연중에 보일 때마다 남편은 즐기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저를 대합니다. 저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밥이 맛이 없다고 그릇을 싱크대에 부어버린다던가 되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막말까지. 그렇게 안에서는 구박이란 구박은 다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잘해주고요. 아이라도 가지면 나을 것 같은데 아이한테 신경 쓰기가 싫고 둘이서만 알콩달콩 살자며 아이 없이 살자고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요. 이혼하고 난 후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 빚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은 부모님 형제분들과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돌아가시고도 다들 모르셨고 나중에는 아셨어요. 아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혼자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니 착잡하네요. 심각하게 고민해봤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가?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은 건가? 이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인가 정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진짜 말을 할 수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비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스러운 결론은 저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 가족이라는 것과 남편이 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고쳐줘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 보험 외 기타 등등 옷 사라고 꽤 많은 현금을 주고 급한 일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라고 카드도 주는데요. 그 현금 주는 것에서 남을 때마다 모아둔 돈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약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이라면 생활비로 50만 쓰고 50만이 남아있어도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식입니다. 가계부를 적게 하거나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옷도 제가 사다 주는 거 있고 영화, 외식, 여행까지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제 표정이 안 좋을 때 등등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번꼴로 저렇게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무튼 그 돈을 파악해보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도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결혼 전처럼 행동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던 시절 생각하니 자신감도 생겼고요. 참고로 저희는 연애 때는 없습니다. 저와는 연애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주말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다녀와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씻고 침대에 누운 남편을 향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옮기기 껄끄러운 남편의 말과 행동들을 줄줄이 말해주었더니 남편이 입을 떡 벌리면서 본인이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하지 말라고 네가 대학 때 맘고생 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누가 나 좋아해달라고 했느냐. 언제부터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다. 오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진다. 오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이젠 날 그렇게 막대하는 오빠가 무섭다. 내가 오빠를 무서워하는 것이 오빠가 바라는 것이면 오빠 계획은 성공적이다. 이제부터 오빠랑 각방을 쓸 것이다. 밥은 물론 모든 것들을 따로 할 거다. 오빠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나라고 오빠를 소원하게 대하는 건 또 안 되는 것이냐. 나도 더 이상 오빠에게 노력하지 않겠다. 좋은 옷 사주고 비싼 선물 사주면 내 마음까지 오빠 것이 되는 줄 알았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오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는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도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고 오빠가 당장 이혼하자고 해도 내 한 몸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다다다 쏘아붙이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글을 옮겨봤지만 거의 30분 정도를 악을 쓰면서 말한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고 처음이었죠. 남편은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소리 지르지 마라. 너만 힘들다. 제발 그만해라 등등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에겐 계획된 일이라 상황이 모두 쉽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주도권이 넘어온 것 같은 느낌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다 털어놓으니 살 것 같다며 오빠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호텔 가서 자겠다고 나갈 채비를 하니 이 밤에 어디를 나가라고 하냐고 울고불고 가는 걸 잡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니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하지 싶어서 옷 갈아입고 지갑이랑 차, 키, 핸드폰 잘 챙겨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나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울던 남편 모신 생각이 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출근했을 시간에 집에 가보니 출근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냐고 했는데 너만 보면 미칠 것 같다.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울먹거리는데 아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6장을 주는데 밤새 적었는지 글자가 빼곡하더라고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서 앉자 혼자 읽으면서 정말 소리내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구구절절 적어놨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월요일 아침 이야기고요. 처음 연애 시작한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운 이틀이 지났네요.
나이 40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진정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의견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을 왜 못했나? 제가 참 바보 같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국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하느라 이렇게 길어진 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살겠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보면서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현명하신 분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네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네요. 마음이 많이